네, 안녕하세요. 손병목입니다. 저는 비상교육에서 유아교육사업부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유아사업을 맡으면서 부모를 만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라도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 얘기는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아이의 습관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요. 안 그러면 그때부터 집착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습관을 남기는 이유가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공부 습관을 잡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공부 습관을 남기려고 좋은 습관을 잡게 하는 이유는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100이면 100 모든 부모가 그럽니다. 그런데 학창시절에 아이들한테 공부에 치우치다 보면 이 아이가 정말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건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결국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거기에 공부 습관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본 거죠. 그렇다면 이 공부 습관은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무언가를 잡고자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거기서는 아이는 수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비록 어리고 나이가 적고 경험이 없지만 그 아이는 인간으로서 갖출 모든 걸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부모가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그냥 도와준다라고만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끌려와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 생각만 버리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일 힘든 게 화에 대한 문제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짧은 몇 분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 바뀌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까닭은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어요. 확실히 화라는 건요, 연습을 하면 줄어듭니다. 그건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노 조절 연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부와 관련된 문제 때문은 아닐 겁니다. 화라는 것은 곳곳에서 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는 공부 때문에 화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30분이면 할 거를 그냥 몇 시간 동안 끌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끝낼 일을 계속 미루고 마지막까지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죠.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안 하죠. 그리고 잊어버리죠. 곳곳에서 계속 화가 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화가 난 이유가 뭐냐? 부모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돼서 화가 나는 경우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데, 그러면은 질문이 이것을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내가 바라는 이것이 무언가 내가 바랄 때 그 바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요구인가? 그게 먼저여야 돼요. 아이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머릿속의 생각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지금은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 앉아 있다. 책상에 앉아서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고 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들 머릿속에 지금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정말 옳은 생각인가? 사실 아이들한테 화를 줄이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아이를 진심으로 이해하면 화가 하나도 안 납니다. 진심으로.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민기적거리고 힘들어해요. 얼마나 힘들까? 이러면 화 안 나요. 절대 안 납니다. 저게 화낼 거야? 이렇게 하면 저게 그냥 민기적거릴 거야? 저게 그냥 끌 거야? 금방 하면 될 걸? 이러면 화가 나요. 저게 뭐 힘들어? 이러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를 만약 줄이고자 한다면 아이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30초라도 참아보십시오. 이게 제가 가장 간단하게 내린 처방입니다. 30초간 참으십시오, 일단. 참으면서 심호흡하면서 질문을 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지금 화를 낼까 말까? 이것만 질문하면 됩니다. 여기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화가 나는 걸까 내는 걸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화는 나는 걸까요? 내는 걸까요? 대부분 사람은 화가 난다고 하죠. 화가 나는 거는, 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외부 요인 때문에 나는 거죠. 그럼 화가 나면은 외부 요인을 없애면 화가 안 나요. 애 때문에 화가 나면 애를 없애면 돼요. 그럼 화가 안 나요. 남편 때문에 화가 나면 남편을 없애면 화가 안 나요. 외부 요인이라면. 근데 화를 내는 거라면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내고 말고 결정할 수 있는데 화가 나는 거라면 결정을 못 해요. 그러면 외부 요인을 없애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아이를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만약 그렇다면 화라는 건 낸다라는 것을 자각이 필요해요. 똑같은 짓을 했는데 다른 애가 그러면 화가 안 나는데 우리 애가 그래서 화가 난 거잖아요. 옆집 애가 그래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걔가 그럴만 했으니까. 근데 우리 집 애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화를 낼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 자각입니다. 화를 너무 빨리 내기 때문에 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화는 내는 거구나. 그 인식만 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30초간 참으시면서 화를 낼까 말까 고민하십시오.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내도 됩니다. 후회가 덜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단언컨대 평소에 나는 화의 50%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제 부모를 보통 학부모라고 부르죠. 학생의 부모라는 뜻인데요. 사실 학생의 부모라는 의미보다는 학부모, 배우는 부모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실 더 길지만 부모님 눈앞에서 볼 수 있고 공부하는 시기가 사실 그 12년 정도거든요. 12년 동안 아이가 공부를 하고 부모와 공부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많은 소통을 하고 때로는 서로 갈등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12년 동안 공부해서 남는 거는 보통 성적이 남는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남는 거는 성적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그 아이가 인생 전체를 살아갈 성격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기에 형성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격은 뭐냐?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나의 머리를 똑똑하다고 보느냐, 내 머리를 형편없다고 보느냐, 나는 똑똑하지 않지만 노력하면 된다고 보느냐, 난 노력해도 될 수 없다고 보느냐, 나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가, 자존감을 가진 아이로 크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능력 없는 아이,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로 크느냐,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공부 대화를 하고 부모가 공부를 도와주면서 아이한테 남는 것, 성적이 아니라 성격, 세상을 살아나갈 성격이 남는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와 12년을 지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자녀로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 볼 때 부모 자녀 간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로 보고 돌봐줘야 될 사람으로 보고 가르쳐야 될 사람으로 보고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사람으로 볼 때 자녀와 부모 사이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자녀를 한 인간으로 보는 순간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